역대급 하락장 삼한전자 현실화? 바닥 찍고 반등 신호는? YTN 라디오 방송 일시 2022년 6월 20일 진행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 하락세를 키우면서 연초 대비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주식시장 불황이 이어지며 투자자들 마음도 무너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좀 더 버티면 나아지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안녕하세요. 이현웅. 딱 1년 전 코스피 지수를 봤더니 2021년 6월 21일이 3240으로 마무리했더라고요. 거의 800 가까이 빠진 거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도 약세죠. 염승환.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당해 6월에 고점을 찍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29% 가까이 빠졌거든요.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1년째 하락세인데 오늘 유독 안 좋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퍼센트로는 마이너스 2%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인데 저도 명확하게 왜 한국이 유독 오늘 급락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중국도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대만도 크게 안 빠졌고 일본이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 일본도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만 빠지는 이유를 여러 군데 알아보기는 했는데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풍계리 연쇄 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나 봐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동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파는데 오전에 1시간 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4천억을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파생상품 쪽과 연계하면 1조 원이 넘어요. 아래쪽으로 극도로 미는 포지션을 구축해서 증시를 하락시키는데 가장 많이 파는 기업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2.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경기가 둔화, 침체로 가면 반도체 수요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1290원 넘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수급적인 우려도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기관이나 외국계 펀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이나 각각 기관마다 다른데 원칙에 따라 마이너스 20% 손해를 봤다. 기계적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런 물량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증시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최근 흐름 보면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는 흐름이 상당히 많고 그 규모도 상당한 것 같은데 우리 증시가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까? 염승환.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이 꼭 나빠서 라기보다는 신흥국에 속해 있어서 이런 고물가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더 타격을 받는 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돈을 뺍니다. 우리나라가 나빠서 라기보다는 한국이 신흥국에서 중국 다음으로 2등 국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빼는 겁니다. 한국이 나빠서일 수도 있겠죠.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니까 이렇게 유가가 오를 때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한국은 경제 펀드멘탈이 앞으로 안 좋아져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겠구나. 그럼 굳이 거기 투자를 해야 할까? 한국의 대표 기업은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잖아요. 한국 자체적인 악재도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이 파는데 외국인들이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왜 외국인들이 파는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2020년 코로나 이후 외국인들이 판 것이 합쳐서 70조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좋을 때도 팔았습니다. 좋을 때도 팔았고 환경이 안 좋았는데도 파는 걸 보면 꼭 경제 환경이 나빠서 판다고 보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2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미 주식에 상당 자본을 넣으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기회로 삼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등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더 떨어지겠습니까? 염승환. 2600선 정도면 우리나라가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시가총액 몇 배냐를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통 PBR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보통 한 배 정도가 대부분 저점으로 봅니다. 자산 가치랑 시총이랑 거의 같은 거죠. 그게 2600선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 밑으로 가버려서 2300선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럼 누가 봐도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구간은 확실히 맞는데 문제는 이 저평가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주변 환경은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 이게 싼 게 맞냐 이런 의심도 있고 1년 후 경기 침체 오면 지금도 비싼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과거 역대 평균치와 봐서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미국의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시계추가 심리 같다고 하는데 중간이 있고 공포랑 흥분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작년 1월엔 흥분 상태였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 중간을 지키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이런 투자 심리를 보면 극단적으로 공포 상태지만 언젠가는 중간으로 가거든요. 무섭고 앞이 안 보이지만 투자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디가 바닥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투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로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시기에는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마인드로 하시되 바닥이 언제 찍어서 탈출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웅. 보통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고 할 때 시장에서 주는 신호들이 있습니까? 염승환. 그게 그 당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반등은 항상 합니다. 그걸 기술적 반등, 자율 반등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율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인데 그런데 보통 자율 반등 나오고 또 한 번이 조정을 받고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추세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너무 사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 반등할 때는 누구도 어떤 지표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자율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다. 추세 상승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지나보니까 거기가 바닥이구나를 아는 거죠. 지금은 결국 추세적으로 상승이 언제 나오냐면 증시가 하락한 원인이 해소되면 되거든요. 해소되면 주가는 이미 올라 있죠. 어렵지만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물가가 안정화돼야 하고요. 미국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어야 해요. 한 번에 0.75%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11월부터는 0.25 올릴 거라고 미국 연준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금리 상승 효과가 가을 지나서 꺾이면 그때부터 시장이 두려워하는 금리 인상 공포가 해소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만약 가을경이라도 휴전을 하거나 전쟁이 종료되면 유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반등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하루에 갑자기 5천억 대니까 상승한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날 뒤바뀔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바닥을 예측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셔야지 오늘이 바닥이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현웅.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5만 전자가 됐고요. 이러다가 4만 전자 되는 거냐 우려까지 일각에서 나오는데 4만 전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염승환.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4만 전자 가는 건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와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적자를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PBR이 한 배 이제 깨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삼성전자도 PBR 지표로 적정 주가 계산을 많이 해요. 얼마의 밴드로 움직이냐면 1.1배에서 최하단이 1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가 2배입니다. 2배가 작년 1월이었는데 작년 1월에 2배 찍고 그때는 고평가된 거죠. 1.1배 최하단이 코로나 때 3만원대였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니까 자본이 쌓여서 점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금 PBR 1.1배가 5만 5천원입니다. 만약 가게 되면 코로나 때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코로나처럼 위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가치상으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가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봐서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가 120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투자하는 것은 하는 건데 자사주를 사든가 M&A를 하든가 주주 환원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 아무런 액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줄이자는 심리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요즘 워낙 파란불인데 가끔 보이는 빨간불을 보면 상한가를 하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처음 상한가 올라갔을 때 사면 이익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투자 방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염승환. 지금은 정상적이기보다 급락장이잖아요. 약세장일 때도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투기적으로 움직여요. 회사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투기적인 수급이 좋아진다거나 다른 이슈들이 엮이면서 가는데 요즘 유행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무상증좌 테마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건데 유상증좌는 주주한테 돈을 받고 주는 건데 보통 100% 무상증좌를 하면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대신 내가 가진 주식 수가 2배가 됩니다. 똑같죠. 아무런 가치 변화는 없는데 대신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 보일 수 있는 그런데 요즘 들어 무상증좌 발표한 기업들이 상한가에 갑니다. 이게 굉장히 투기적인 거죠.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장으로 시장이 바뀌면 무상증좌로 올라갔던 기업들은 예고도 안 하고 순식간에 하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장이 안 좋으니까 올라가잖아요. 무상증좌가 기업 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단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기적인 요소가 붙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정상화되면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탈출할 시점을 아시면 좋은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순식간인데 그런 투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웅. 그런 투기적인 종목 말고 보통 이전 같으면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 에너지주 근거 있는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종목도 보이나요? 염승환. 지금 상반기만 놓고 보면 일부 업종들이 오르는 게 있습니다. 은행주도 괜찮았고 금리가 오르니까 보험주,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정유주가 괜찮았고 곡물가가 오르니까 농업주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 업종들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인지 단지 금리 오르고 유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라면 이게 반대 방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 오르면서 따라가는 업종보다는 사실 거라면 초기에 사시는 게 좋은데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쫓아가는 건 별로고 이 안에서 억울하게 빠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기차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앞으로 수요가 늘 업종이 무엇일까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도체도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수요가 꺾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을 해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거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태양광 산업 많이 투자하는데 태양광, 유럽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대신 받으려는 게 미국 LNG인데 LNG 인프라라든가 찾아보시면 꽤 있습니다. 2년 동안 사람들이 못했던 게 해외여행 지금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티켓 값이 올라서 주저하시는데 유가가 안정화되면 언제든지 해외여행은 가려고 하실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들이 주가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웅.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을 찾아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TN은 YTN 플러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